예,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인증 방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학습해 볼게요. 기존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 이용하는 거죠. 뭐 현재도 공인인증서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죠, 공인인증서가. 또 그 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이 뒤에 나와 있지만 휴대폰 본인 확인 많이 이용하고 또 공인인증서로도 많이. 근데 중요한 것들은 우리 뭡니까? 연말정산하거나 뭐 이럴 때는 본인 확인으로 하지 않죠. 이 공인인증서로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아이핀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카드로 이제 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2015년에 이게 액티브엑스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액티브엑스 문제가 나와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하여튼 그 언론에서 이제 두드러 팼죠. 그래서 하여튼 모 교수가 특히 모 대학교의 모 교수가 엄청나게 이 공인 인증서에 대한 그, 그 단점, 불필요성, 폐해 뭐 이런 거를 뭐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2015년에 그 의무 사용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이 독점전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의 발전도 그동안 있었죠. 특히 보안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전자서명 수단에 동일한 효력을 이제 주게 되면 민간 또는 사설 인증 경쟁 체제로 이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우리가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그때그때마다 이 공인인증서로 했을 경우는 이거 하나면은 거의 한 개만 있으면 전부 본인 확인이 다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설 인증 체계로 되면은 골라서 이제 인증 체계를 쓰게 되잖아요.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새로운 인증 기술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그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파이도하고 블록체인 DID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컨셉 중심으로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하여튼 파이도나 블록체인 DID나 이거는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파이도.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이에요. 이 파이도 인증은요, 사용자 검증하고 사용자 인증을 분리한 겁니다. 검증과 인증을 분리했다. 자, 사용자 검증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핸드폰을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 지문, 핑거프린트 지문을 이렇게 하는 요새 핸드폰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동글로 해서 이렇게 USB 포트처럼 USB 포트에다가 USB 포트는 아니죠. 하여튼 동글에서 여기다가 지문을 제2의 하여튼 부가 장치를 사서 여기서 지문을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런 만약에 자체적으로 핸드폰이 없을 경우는 이 동글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여기서 그 지문은 이 생체 정보죠. 이 지문은 이 단말기에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증을 할 때는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인증을 할 때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라고 하면은 서버에 물어보죠. 근데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항상 이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었어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게 해킹의 예, 소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 수많은 천만 명, 뭐 2천만 명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등록해 놓고 또는 주민번호도 등록해 놓고 또는 생체 정보를 등록해서 그걸로 뭐 본인 인증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중앙 집중식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파이도는 핸드폰 자기 거는 자기 단말기에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사용자 인증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서버와 통신에서 인증을 해요. 와, 근데 지문은 단말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문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게 홍길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이 핑거프린트, 지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공개키 암호로 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죠. 그걸 살펴보기 전에 파이도 1.0하고 파이도 2.0이 있어요. 이 파이도 1.0은 모바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셀폰, 핸드폰 중심이에요. 핸드폰. 핸드폰에 아까처럼 여기 풋프린트, 지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생체 인식은 UFF는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라고 하고요. USB 동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연결을 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Universal Second Factor, 세컨드 팩터 그 인증에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자료를 뭐 이렇게 송수신해야 되니까 그거를 UTF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배포 주체가 당연히 클라이언트 좀 중심적이죠. 독립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는 표준화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그 단점이 배포 주체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이제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파이드 2.0은요, PC 웹 브라우저에 확장하는 겁니다. PC 웹 브라우저. PC에도 예를 들면 동글이라든지 이런 거 USB 포트에다가 연결해서 이 핑거 프린터 지문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한다거나 요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장치가 아예 내장돼 있죠.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이도 2.0은 PC 웹 브라우저로 확장한 겁니다. PC 웹 브라우저로 확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도 기술 개념론을 보면은요, 이게 이게 이제 인증하고자 하는 생체 정보죠. 그죠? 지문, 음성, 뭐 패턴, 그죠? 자, 이거를 이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라고 우리 가정을 하죠. 그러면 거기 요 지문에 대한 정보 또는 음성에 대한 정보는 요 핸드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버에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본인 확인은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용자 검증은 단말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사용자 인증은 온라인에서 이제 사용자 인증은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바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들어가고요. 등록과 인증과 전자서명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이더 프로토콜에서 이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먼저 레지스트레이션. 사용자 인증 토큰과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인증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지문으로 할 거냐, 음성으로 할 거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패턴? 뭐 여러 가지 그 생체 정보가 있잖아요. 아이리시, 생체, 홍채, 눈으로 하는 홍채 정보. 이거에 대한 리스트예요. 인증 토큰은. 뭐 어떤 지문으로 할래, 음성으로 할래, 홍채로 할래. 그 토큰하고 그걸 토큰이라고 한 거고 공개키를 등록을 이제 어디에다 합니까? 서버에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고 사용자 인증을 해줘 온라인 인증을 해주는 이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록하는 거는 지문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라는 걸로 인증을 하려고 한다라는 리스트 아이템만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애는 지문으로 인증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만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지문이 저기 등록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를 해주죠.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쌍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 공개키를 등록을 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공개키를 여기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이제 인증 토큰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기기는 지문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지문밖에 안 되니까 그 지문을 선택을 해서 본인 인증을 선택을 하는 거고,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키, 공개키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따라 볼까요?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을 통해 사용자가 가능한 인증 토큰으로 생체 인증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지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단말에서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활용을 해서 키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생체 정보, 이 지문의 정보를 뭐 조금이라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난수 PRNG 뭐 이거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키하고 공개 키를 만듭니다. 만약에 RSA 방식을 쓴다 그러면 공개 키를 먼저 만들겠죠. 그 다음에 개인 키가 만들어지고, 다음 곡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 키가 먼저 만들어지고 공개 키가 나중에 만들어질 거예요. 어쨌거나 이 키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개인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겠죠.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비밀번호를 뭘로 할 건지. 이 개인키를 쓰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개인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서버에게는 인증 토큰과 공개키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증 토큰은 지문이에요. 지문이라는 아이템. 실제 지문 정보가 아니고, 그죠? 지문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공개키를 전달합니다. 스파이더 서버는, 홍길동이라는 애는 지문이라는 걸로 얘네가 로컬에서 인증을 하고, 그 홍길동의 공개키 요게 딱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키는 사용자 단말 보호에 잘 저장을 하고, 사용자 단말의 보안 영역에 해킹이 거기는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공개키와 인증 토큰을 서버에 전송하고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증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오센티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이도 서버는요,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 요청을 하잖아요. 로그인 요청을 하면 서버는 사용자에게 챌린저를 보내요. 챌린저. 이 챌린저가 난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저 리스판스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챌린저는 임의의 난수, 랜덤 넘버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 토큰을 전송을 해서 인증 요청을 합니다. 사용자 홍길동이 이 로그인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홍길동 맞아? 그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애가 인증 토큰을 뭘 썼지? 지문이라는 걸로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 공개키를 서버에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증 토큰을 보내서 인증 요청을 해요. 난수 R을 보내고 또 난수 챌린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챌린저 난수 R을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해요. 이 난수 R에 대해서 홍길동이 자기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네? 전자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서버에게 파이도 서버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 전자서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홍길동의 공개키가 필요하죠. 공개키는 이미 요 세이브 돼 있죠. 세이브 돼 있어요. 그 공개키를 가지고 이 전자서명을 푸는 거죠. 풀면은 이제 검증이 이제 됩니다. 요 난수는 홍길동께 맞네. 물론 요 전자서명할 때 제가 생략했지만 해시를 해서 요 해시된 걸로 전자서명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개키로 이거를 복구화시키면 뭐가 나와요? 해시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오리지널 해시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보낸 난수 R 값을 실제 해시를 하겠죠. 그럼 해시 값이 나와요.
그럼 이 해시값과 이 해시값이 같으면 이 난수값이 유연조가 안 됐죠. 이 R 값이 홍길동에게만 줬으면 홍길동에게 리스판스가 왔기 때문에 아 이거 홍길동이 맞구나라고 오센티케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챌린저 R을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서 이 챌린저 R을 해시를 해서 그 해시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하고 그 이 R하고 이 전자서명한 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R, 자기 자신이 보관하고 보냈던 오리지널 R에 대해서 이거를 해시를 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자서명된 게 왔잖아요. 이 전자서명된 거를 공개키로 복호화하면은 이게 해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퀄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증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이 서버에는 이 풋프린트, 아니,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지문에 대한 DB,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에서만 로컬 검증에서 이제 끝나면서, 그죠? 사실 요게 이제 이게 분실이 됐어도, 이 핸드폰이 분실이 됐어도 내 검지에 그 핑거프린트가 없으면은 이거 인증 요청 못 하죠. 그죠? 로컬에서의 검증이 온라인에서의 서버와의 인증까지도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죠? 엄청 획기적인데 이거를 공격해 암호화 알고리즘 전자서명으로 이거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신통방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DID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실제로 디센트럴라이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DB가 전부 이것처럼 분산 DB로 되어 있죠. 이 DB는 전부 이퀄이에요. 같아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한 개 서버로 중앙 서버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걸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블록체인 말고 그냥 한 개의 DB. 또 이게 좀 불안하면 이걸 백업 해 놓는 거죠. 또는 아니면 삼중 백업을 해갖고 뭐 이건 스탠바이로 해갖고 백업을 뭐 삼중 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해킹을 당할 걸 대비해서. 근데 문제는 이 DB 자체가 해킹 이게 이제 이 DB가 뭐 어떤 재해에 의해서 뭐 그 건물이 파괴됐다 그러면 백업으로 해서 이제 돌아갈 수는 있는데 해킹을 당해서 되면은 좀 곤란하죠. 그거는 이게 오리지널 DB일 경우에는 이게 백업도 위변조가 될 거 아닙니까? 서드도 그렇게 될 거고. 근데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이 한 개가 해킹이 당하더라도 이 나머지가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어쨌거나 이게 핑거프린트로 하건 뭐 음성으로 하건 또 뭐 아이리시 홍채로 하건 간에 이 발급 기간하고 먼저 대면을 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거 하겠죠. 해서 분산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요. 발급 기관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홍길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 뭐 대학 뭐 교수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이게 홍길동이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분산 아이디만 제출하는 겁니다. 이 대학교에. 그러면 이 분산 아이디를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여기 블록체인 DB에다가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가 쭉 쿼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원을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학교에
모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인적 정보를 다 제출을 해서 사용자가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데에서 블록체인에서 조회만 하는 거예요. 조회만.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이 DB로 저장을 해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블록체인 이 DID가 없다 그러면요. 그냥 여기다 사실은 조회해도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 발급 기간에 여기에 혹시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신원 정보가 쭉 있다 그러면 여기 조회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쿼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센트럴라이즈 된 거를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DID의 핵심은 개인의 신원 증명을 직접 관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분산 아이디가 있어서 내가 내 권한에 의해서 정보를 주냐 안 주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권 신원 증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파이도하고 블록체인 요 DID하고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 블록체인 쪽에 만약에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한다 그러면 블록체인 DID 쪽에 한번 논문 쓰는 거를 권장하고 파이도도 이 파이도는 이제 뭐 제품으로 양산되고 이제 마케팅 뭐 이런 게 중심이니까 이런 쪽도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증서에 대한 Q&A인데요. 우리가 인증서가 왜 필요했냐면 이 공개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의 공개키가 맞냐라는 그런 어떤 신원증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공개키를 씌워서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붙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증서였잖아요. 근데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해서 공개키를 입수하는 거는 그냥 공개키만 받는 것과 절대로 같지 않죠.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할 경우는 MIT는 공격이 가능하고, 그나마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입수하게 되면 중간자 공개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하여튼 보안, 시큐리티를 높여야 되니까요. 독자적인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가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로 하는 거는 security by obscurity라고 그래요. 아주 전형적인 잘못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암호화 이거 배울 때 알고리즘은 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공개되어 있고 표준이고. 네. 뭐만 숨기는 겁니까? 키만 숨기는 거예요. 키만 절대적으로 숨기는 겁니다. 인증기간을 어떻게 맞아요. 이거는 이 의문은 정당한 질문이에요. 이거 잘못됐네요. 정당당하다. 정당한 겁니다. 신뢰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법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 인증기관이 만약 사기를 친다 그러면 뭐 기소돼서 뭐 고소돼서 감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거는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뭘로 풀어요? 네, 제도로 푸는 겁니다. 제도로. 그래서 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회를 형성시키는 것 같아요. 과학자하고. 그죠? 예, 이상으로 마쳤고요. 학습 내용 요약 간단하게 해보면 공개 기반 구조는 이제 다 아시죠? 이용자, 이용기간, 저장소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인증 방식은 공인증서하고 공인증서라는 게 있었는데 2020년 5월에 이 폐지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이 완료가 됐고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폐지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인서로 이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인증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도하고 블록체인 DID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도하고 DID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파이도는 당연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전자서명 이런 걸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 블록체인 자체는 제가 얘기했죠. 일리티 커브 크립토그래피라고 이거 이용해서 하는 거고 블록체인 자체가 이 전자서명을 엄청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이제 비트코인 동작 원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경청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